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시장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은 하락하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보합권으로 마감을 지었어요.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이 정말 이렇게 뒤바뀌는 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빠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지표 불안하면서 장 초반에 시장이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시스코나 월마트 이런 좀 어떤 미래 전망이 좀 불투명스러운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 많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다음 분기에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차별화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종목 돌아가는 게 상승했던 종목들, 어제까지 빠르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수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바닥에 있던 종목들, 차트 보시면은 산중 바닥 치는 종목들은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얼마나 이 갈 곳이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또 초대형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장 빠지는 상황에서도 버티면서 플러스 내고 있거든요. 0.7%에서 1.1%까지 플러스 내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종목 흘러가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좀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은 그냥 둥그렇게 보면은 시장 흐름을 놓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리사 쿡 연준 총재가 나서가지고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신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만 이제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쓰는 게 많아지고 당연히 물가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신용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좀 스트레스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심리를 좀 꺾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 일어날 거냐, CME 쪽에서 나온 거는 5월 달에 나올 거다. 지금 기관들은 내년 4분기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 나왔던 게 이제 실업수당 관련해가지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13,000명이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지금 예상치보다도 11,000명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일자리 찾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이제 연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국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금리를 완전히 이제 동결시킬 거다, 12월 달에 동결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준 말이 맞아 들어가면 결국은 파월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넷플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 종목들 실적 발표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월마트, 메이시스, 시스코 시스템즈,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다음 분기 기대치가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기대치를 못 맞추면은 뭐 여지없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날 준비디어가 실적 발표를 해요. 사실 준비디어가 성장주에서 좀 안정성 위주로 변화하는 국면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디어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에는 엔비디아가 기업이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퍼센트를 올렸을지 그 부분을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21일 날 화요일에는 연준 의사로 공개합니다. 12월 달에 금리 인상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다음 주는 큰 어떤 경제 지표는 없는데 목요일 날 실업수당 청구자 수 또다시 예상치 뒤엎고, 지금 예상치는 오히려 한 5천 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상치를 뒤엎고 다시 상승하면은 이 부분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핫했던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글로벌 수요 불안 그리고 미국의 재고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지금 쿠싱 지역이라는 게 이제 그냥 시골인데 거기 가면 이제 원유 탱크가 잔뜩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고가 얼마나 쌓였느냐를 봤더니
359만 배럴이나 쌓입니다. 8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도 1,320만 배럴 하루에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거의 정점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중국이 지금 10월 달에 전월보다 9월 달보다도 적은 양의 원유를 처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경제가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어떤 그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원유 수요에 대해서 좀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이 너무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또 풀다 보면은 수급에 의해서 유가가 또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난밤에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내년에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지난밤에 섹터들, 11개 섹터 업종들 보면은 이제 에너지 업종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고, 하지만 정보기술과 통신 서비스 업종은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보통신 그쪽에서 산업별로 또 몇 개를 찾아보면은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 지금 보면은 뭐 올해 들어서 한 80% 상승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 지난밤에도 강세를 보이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텔을 가지고 왔는데, 인텔은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3월부터 해가지고 제가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저도 이제 장기 목표가를 $50로 잡았는데 지난밤에 미주증권에서 목표가를 $50로 높였습니다. 37달러에서 굉장히 크게 높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실적이 안 좋아요. 2021년 이후에 실적 뚝뚝 떨어져가지고 올해가 이제 저점이 될 것이다라고 미주는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내년에 데이터 센터용으로 해서 이제 3가지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제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인텔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떨어지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보겠습니다. 니오가 3년 내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다들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무역전쟁으로 관세를 갖다가 잔뜩 높여놨는데 이걸 좀 철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전혀 얘기를 꺼내지 않고 또 조금 나오더라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바이든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지난밤에 알리바바도 반도체 안 들어와서 우리 사업 못하겠다, 오픈 못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핑계거리다라고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은, 니오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40%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상반기 전체 적자 수준은 지난해 전체 적자 수준의 7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자꾸 외부 변수를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중국 시장이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메이시스 소식입니다. 재고 그리고 마진 개선으로 인해서 수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간밤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실적 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주당 수익 EPS가 원래 예상치가 제로였어요. 근데 이거 21센트나 나왔고 매출이 한 4천만 달러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도 4분기의 가이던스 하한선을 갖다가 조금 땡겨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기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좋게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급 브랜드들, 고가 제품들의 매출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이 이슈를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유통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블루밍데이하고 이제 블루머큐리라는, 그러니까 좀 고가 제품을 파는 백화점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연말 시즌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